We used to take classes together in classrooms and would often go for a meal together afterwards. We would also go out to play games or sing karaoke after completing our assignments. I really miss those normal days. We now realize how precious those days were when we thought our daily lives were ordinary. Nostalgic for normalcy? Well, it's in our hands. 전동 킥보드를 점자블록에 주차하는 이용자들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구독경제의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고 세부 지침을 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에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대학 수시논술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편의성에 대한 지적이 늘어나면서 결국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습니다. 인천 서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하연입니다. 12월 14일 월요일 I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주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어 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운영업체 측에서 주차 제한 구역을 지정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주요 원인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기혜린 기자입니다. 최근 곳곳에서 아무 곳에서나 주차가 가능한 전동 킥보드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피해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는 정해진 주차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자블록에 주차를 하는 등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주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방해를 넘어선 위협까지 주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전동 킥보드 민원은 1951건에 다다랐으며 주된 내용은 무분별한 주차와 인도 운행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은 2달 전 점자블록 위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로 인해 길에서 넘어져 치아가 깨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허리 높이까지 오는 자전거와 달리 발목 높이까지 오는 전동 킥보드는 지팡이로 구별되지 않아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블록을 통해 길을 안내받을 수 없었으며 길이 지뢰밭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운영업체와 정부는 뒤늦게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 제한 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위, 보도중앙 및 횡단보도,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10m 이내와 같이 금지구역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차별 규정의 부재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속뿐만이 아니라 법령 개정과 같이 불법 주차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근본적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BS 기예린입니다. 최근 구독경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구독경제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규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성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구독경제의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잦은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독경제란 일정한 금액을 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형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멜론, 쿠팡, 밀리의 서재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독경제 서비스는 일정 기간을 무료로 체험한 후에 유료로 전환시키는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로 전환될 때에 안내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지와 환불 또한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독경제를 규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료 전환 최소 7일 전에 알림을 통보, 해지와 환불의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 또한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며 해지는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 방안에서 구독경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표준약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구독경제를 이용하는 만큼 이번 규율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IBS 주성경입니다. 지난 6월 환경부가 발표한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하여 식품 유통업계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이 제도에 대한 유예 기간을 두고 세부 지침을 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도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6월 환경부가 발표한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하여 식품 유통업계의 거센 반발에 환경부는 유예 기간을 두고 세부 지침을 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었습니다. 이 재포장 금지 제도는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해 생산 완료 제품을 추가 포장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다루는 제도입니다. 재포장 금지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한 생사기획 포장을 하는 경우, 증정품이나 사은품을 제공하기 위한 N+1의 포장 형태,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 제품이나 종합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경우, 이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 필름이나 시트로 포장할 경우 재포장 금지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1차 식품인 경우, 판매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 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수송, 보관, 위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소비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한 경우, 창고형 매장에서 대량 판매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재포장이 아닌 정상적인 제품 포장과 포장 재질, 방법, 횟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부는 비대면 일상화와 온라인 유통 확대로 포장 폐기물이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재포장 금지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전체 폐비닐의 8%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을 위한 규제 탓에 혼선과 불편을 야기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감내하고 잘 지켜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IBS 유도입니다. 지난 4일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앞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 감량 정책이 시행되면 모든 공공청사 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사무실 내에 쓰레기통을 없애는 등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앞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모든 공공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친환경 물품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 쓰레기통을 없애고 복도에 분리수거함만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쓰레기 감축을 위해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 감량 기기를 보급하고 쓰레기 수거 방식을 생활 인터넷 기반으로 개선합니다. 이 정책은 1개월 동안 시범 사업을 실행한 뒤 내년 2월부터 전면화됩니다. 또 인천시는 이달 말 군시 산하기관과 업무 협약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참여 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부터는 일회용품 제로 친환경 장례식장 사업을 추진하여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섭니다. 시는 일회용품 사용이 없는 장례 문화가 형성되도록 다회용 식기 사용 및 장례식장 음식, 접대, 음식 문화 개선 운동을 포함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2022년부터는 일회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다회용품 재사용 시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내년에는 다회용품 대여소 운영에 대한 계획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 봉투를 매일 수거하는 방식 대신 IoT 기반 밀폐형 컨테이너 형식의 수거 용기에 폐기물이 80% 이상 쌓이면 수거하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처리 비용은 전자결제 방식으로 납부됩니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의 성패는 인천 시민의 손에 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해 인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IBS 김희주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하면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면 확진자는 대학 수시 논술고사에 응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확진자라는 이유로 1년에 한 번뿐인 응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과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 이와 같은 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신윤서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면 확진자는 수시 논술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사람들은 정부의 방역 대책을 어긴 것도 아닌데 확진자라는 이유만으로 1년에 한 번뿐인 응시 기회에 박탈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논란의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교육부에서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실기, 면접 등 대학별 평가에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 고사장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학교 관계자는 시험장 물품 준비와 같은 운영 관리 역량이 충분치 않고 권역별 고사장을 운영하기까지의 준비 기간이 빠듯함의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상황 악화 시 수험생 대입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들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생활 방역 수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IBS 신윤서입니다. 지난 12월 10일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공인인증서가 금융거래나 정부기관 사이트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었지만 편의성에 대한 부분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월 10일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국가에서 공인된 인증서를 뜻하며 이 인증서에는 우월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금융거래나 정부기관 사이트 이용 등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1년 주기로 갱신이 요구되고 기기에 복사하거나 이동해야 인증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공인인증서의 편의성에 대한 지적이 많아지자 정부가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추진한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대신 민간 전자서명 기술을 활용하는 전자서명법이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자서명을 할 때 사용하기 편한 인증서를 사용자가 직접 골라서 사용할 수 있고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 정보와 간편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하고 간편하게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독점적 지위가 사라져 공동인증서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이동통신 3사의 패스와 카카오페이 인증, 네이버 인증, 페이코 인증 등 이미 국내에는 적지 않은 민간 인증서들이 나와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증 방법이 나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IBS 유도입니다. 지난 4일 인천 서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인천 서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시스템을 구축해 1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천 지역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2년 새 8천여 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인천 서구의 경우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진 경우가 5년 새 2.5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 공무원이 수작업으로 처리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번 구축된 시스템에 신고, 단속된 위반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 세외 수입 정보 시스템,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우정사업본부 이그린 우편 시스템 등과 자동으로 연계돼 위반 차량의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 체납 압류, 우편 발송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이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업무 처리 시간이 3분의 1가량 단축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업무 효율성 향상과 민원인도 만족시키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지 기대됩니다. IBS 윤하연입니다. 주말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육박하면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계획해두었던 각종 모임이나 송년회는 아쉽지만 잠시 미뤄두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 박하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립다?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고 강의가 끝나면 밥도 같이 먹으러 갔었죠. 과제가 끝나면 친구들과 게임하러 나갈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르러 노래방을 가던 그런 일상이 너무 그리운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함께라고만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당연한 일상이 그리우신가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